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지금 시간은 1월 14일 오전 6시가 좀 넘어가고요. 조금 전에 이제 낮삭장이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어제 저녁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일단은 예상치보다 동일 수준이거나 예상치보다 소폭 낮은 모습으로 이 CPI 지표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또 이런 식의 발표가 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로 조금은 시장을 좀 불안하게 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좀 해결이 되는 해소가 되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금리 인하 시즌에 아마도 동결이 될 가능성이 거의 90%가 높아지는, 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후에 내일 또 1월 14일에요. 이 PPI 지표,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10월,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렇게 CPI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하면 이 PPI 지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근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또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미 시장 자체가 과연 올랐느냐, 그리고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제 한국 ETF 시장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미증시가 또 그렇게 상승을 좀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MD 주가는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어요. AMD 주가가 대략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이런 AI 서버에 대한 수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텔과 AMD는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 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은 우리 삼성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맞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뭐 근데 사실 뭐 인텔이 뭐 삼성을 제끼고 파운드리 2위 시장을 뭐 추월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흐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보시면 한국 iShares ETF 시장은 약 1%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장 초반에 어쩌면 좀 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왜냐면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론 주가도 눌렸고요. 마이너스 2% 가량 눌렸고, AMD가 상승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저점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승이고, 지금 삼성과 같은 이런 고점 단계에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가 좀 나오는 모습들. 그래서 볼게요. 이 반도체 지수도 장 초반에 CPI 발표 이후에 반등을 이렇게, 이걸 좀 짧게 보겠습니다. 반등을 좀 해 주나 싶더니 다시 한번 좀 약간 눌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은요, 이게 장 막판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좀 찍는 이유가, 장 초반에 이거 어쩌면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변동성에 우리가 굳이 흔들릴 이유도 없고, 여기 대해서 약간 눌린다 하더라도 우린 뭐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눌리는 자리, 삼성에 대한 눌리는 자리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로 바라봐야 하지, 아직은 절대 매도에 대한 타점을 볼 때는 아니다. 결국 시장에 대한 흐름이 아직 완벽하게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확실한 고점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아직 안 나왔다. 이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그 골드만삭스에서도 삼성전자를 좀 빗대어서 이 D램과 또는 HBM,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가 올해 거의 60% 이상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고, D램 가격은 올해 1분기에 약 50%까지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발표가 된 만큼, 이런 공급에 대한 부족, 그 공급에 대한 부족에 대한 앞으로의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삼성을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약 30조까지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분명 개별 재료는 너무나 좋은데요. 이 개별 재료만 좋다고 해서 삼성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 미증시나 또는 지금 뭐 관세, 그거 대법원에서 관세에 대한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관세 소송이 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지금 이란과의 여러 가지 또
그런 국제적인 또 전쟁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를 계속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상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크게 하락을 한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CPI 발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눌림목자리 시장이 그렇게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이번에 나온 CPI 발표가 사실 그 연방정부 셧다운 있잖아요. 미국이 작년에 계속 셧다운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한 공백기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또 이 지표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파월 의장이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상당히 날을 서게 또 대립을 하고 있는데 또 연준 의장을 안 놓고 잔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차트적으로 삼성전자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저는 이제 올해 작년 초부터 시작이었고 작년 초에도 여기 구간은 우리가 절대 매도할 구간이 아닌 매수할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2022년도 전저점이 깨지기 전까지 우린 절대 매수할 수 없다는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이 전저점이 깨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반등에 대한 우리만의 원칙 그리고 나서 앞으로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단기적인 우리가 3파 고점 단계를 해 나갈 자리는 아직 어떠한 시그널도 안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현재의 구간 있죠. 이 현재의 구간에서 현재 그 10만 원을 돌파한 뒤에 나오는 하나의 임펄스 파동에 대한 고점. 이 고점 시그널이 뜰 때 우리가 그때 1차적으로 매도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2026년도 또 7년도까지 이런 등락폭들은 계속되어 갈 거고요. 이런 등락폭들이 계속되어 갈 때 우리가 그냥 들고만 가는 게 아니라 하락이 나오는 거 우리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괜히 그 매도를 안 하거나 우리 현금을 좀 지갑에 돈을 도둑히 챙겨 놓고 지켜보는 사람과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앞으로 고점까지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또는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런 주요한 타점들 또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이런 중요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라이브 영상이나 또는 타점에 대한 영상을 계속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 나갈 거고 근데 우리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번 이런 영상을 시청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앞으로의 매수와 정확한 앞으로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은 이제 밑에 보이는 제 번호로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 저기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삼성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예요. 저장을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고 아직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 꽤나 있으신데 제가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감사하지만 이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또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삼성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장 초반부터 또 주요하게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부분들 같이 이끌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또는 코인 시장까지 전반적인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남들 따라서 매수도 해보고 남들 따라서 매도도 해보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빚만 늘어나더라고. 막 뉴스 기사 맹신하고 그런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중요한 타점들을 계속 잡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니까 많은 분들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들일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결국에 뭐 어떤 시장이든 간에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뭐 좋은 시장에도 돈을 잃고, 이게 사실 사람들마다 어떤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등락폭들과 많은 수익률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떠한 시장이든 간에 우리가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 또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휴림 로봇 관련해서 계속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 휴림 로봇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10월 달쯤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주가가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점 바닥이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상승이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이런 자리에선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그때부터 우린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확실한 고점 시그널, 그 뒤에 나오는 조정, 또 조정 뒤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이러한 반복적인 매매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점까지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또 잘 아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요, 이 저점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상승 구간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여기서 볼게요.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때 거의 한 80%였나요? 70%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고점 대비 0.618까지의 저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는 앞으로 한 번 더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 보는데, 이러한 대응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던 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무리 또 시장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락장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미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도 항상 사실 저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매수할 종목, 또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찾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미 올라가서 여기서 대응해서 이거 먹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또는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섹터들이나 그런 섹터들에 대한 상승이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종목들을 저점부터 다시 한번 잡아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지금 집중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이 지금 계속 이 반도체 AI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은 뭐 어떠한 지금 상승도 못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또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올 만한 또 확실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명 말고도 이런 종목을 딱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선물, 네,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 저는 굳이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지금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기간을 얼마나 두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고점 시도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 남기신 분들 제가 다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제가 대응들을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매집주, 모순주, 무슨 주 이런 거 많잖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에 항상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많이들 꼭 참여하고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